자, 오늘은 후보자분들도 월급만큼 벌 수 있는 눌림 매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보통 매매는 눌림 아니면 돌파예요. 근데 초보분들이 돌파 매매를 하기는 여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그나마 좀 더 안전한 눌림목 매매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 주식하면서 언제 가장 억울해요? 내가 사면 떨어지고요. 내가 팔면 올라가요. 그럴 때 되게 억울하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주식 기억원에 보면 달리는 말에 올라타란 말이 있어요. 근데 달린 말에 올라타야 되는데 그 타는 곳이 등이 아니고 말머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고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점 추격 매수를 하시는 분들 이번 영상 눌림목 매매 잘 보시고 이 매매법을 한번 마스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눌림목 매매는 달리는 말이 잠시 숨을 고를 때요. 그럴 때 공략하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추세는 당연히 상승 추세가 됩니다. 아셨죠? 아무 자리에서 눌린다고 해서 매매하는 게 아니고 상승 추세일 때 하시는 거예요. 이 상승 추세는 21선이 우상향일 때 이럴 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손절은 짧게 그 수익은 추를 타기 때문에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손익비 매매가 되는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초보분들은 돌파보다는 눌림 한번 먼저 마스터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눌림목이 이제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빠진다 해서 무조건 다 눌림은 아니에요. 제일 먼저 첫 번째, 강력한 상승이 있어야 돼요. 상승이. 아시죠? 뭐 5% 상승인 게 아니고 적어도 10%, 뭐 15%그 이상 강력한 상승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상승이 있고 또 이왕이면 전 고점을 돌파하거나 아니면 신고가거나 아니면 바닥에서 엄청난 거래 대금이 동반된 상승을 하거나 자 이런 경우에 눌림목 매매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거래량은 이거 뭐 답은 아닙니다만 적어도요 500% 이상 나와줘야 돼요. 아시겠죠? 네. 왜냐하면 그래도 세력이 움직인다, 돈을 썼다라고 보려면 거래량이 평소 거래량 대비 최소 500% 이상, 1000% 이상이 더 좋긴 하죠. 당연히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자 그리고 자,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조정의 질을 확인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냥 빠진다 해서 눌림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내려올 때가 핵심이에요. 자, 내려올 때, 하락할 때. 자, 이때 거래량이 늘면 좋겠어요? 줄면 좋겠어요? 네, 당연히 하락할 때는 음봉 거래량이 급감하는 게 좋습니다. 거래량이 말라붙어야 돼요. 왜? 파는 사람은 없고요. 사는 사람만 많아야 되거든요. 자, 이런 매수 세력이 이제 눈치 보는 구간, 이 구간이 진짜 눌림목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기준목이라는데 이렇게 10%, 15% 이상 상승이 나오고 거래량이 동반돼요. 그러면 강한 이제 장대 양봉이 나온단 말이에요, 보통은. 자, 이거를 기준봉이라는데, 자, 이때 바로 매수할 수도 있지만 눌림 매매는 다음 날부터 눌림을 줄 경우에 이제 매수 타이밍을 공략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눌림을 줄 때 지지선을 쳐야 될 거 아니에요. 지지 라인을. 보통 이평선을 많이 봅니다. 가장 대중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5일선, 11선, 21선, 61선 등등 있지만 자, 눌림에서는 보통 5일선, 11선, 그리고 이제 21선까지만 보시면 돼요. 강한 종목은 11선이 깨지 않아요. 그리고 완만한 종목은 21선이 깨지 않습니다. 그래서 21선 근처에서 보통 반등을 하거나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평선을 가지고 하거나 두 번째는 이 기준봉 있죠. 기준봉. 상단, 중심, 시가. 자, 요런 라인에서 또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장대 양봉이에요. 여기 50% 가격, 이거 중심이죠, 중심.
이 라인을 지켜주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가 세력의 편단가일 확률이 높거든요. 자, 그 다음 이전 직전 고점이에요. 고점. 예를 들면 장대봉을 세웠는데 이전에 고점이 이런 자리였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를 어쨌든 돌파한 거 아니에요? 맞죠? 이 라인을. 그럼 여기가 이제 지지가 되는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요런 이평선, 기준봉의 중심선, 그리고 이전 고점. 요런 라인들을 가지고 분할 매수를 하시면 크게 무리 없이 눌림 매매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 1차 매수, 이거는 뭐 답은 아니지만, 한 분할을 한다 그러면 1차 매수는 여러분 생각하는 지지선 터치할 때 한 30%의 비중을 매수를 하고, 그 다음 2차 매수는 자 지지선에서요 보치나 아니면 양봉 캔들, 망치형 캔들 있죠. 이런 캔들이 나와줄 때 이럴 때 2차 매수를 한 40%, 한 50% 정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차 매수는 다시 기존봉 같으면 이런 시가를 지지하고 돌린다거나, 그런 경우에 이제 마지막으로 3차 매수를 나머지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눌림에서는 손절이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지지선 근처에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이 지지선을 깨고 계속 하락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손절이 없으면 여러분들 위에서 이미 비중을 채웠는데 계속 빠져버리면 손실이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5% 이상 되면 난 팔겠다. 아니면 마이너스 3%, 아니면 7%, 마이너스 10% 이런 식으로 하시든지, 나는 이 기준봉의 시가를 종가에서 이탈하면 팔겠다.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막 이탈했다. 그럼 종가에 손절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못하면은 지하 10층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할해서 하시면 되고, 하락하다가 잠시 반등하는 데드캣 바운스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드캣 바운스에서 이거 눌림으로 하시면 큰일 나요. 그래서 이 눌림목 매매는 역배열에서는 절대 하지 마세요. 자, 정배열에서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정배열에서요. 반드시 21선이 우상향하고 있는 그 종목 안에서 눌림목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재료도 중요한데요. 차트도 중요하지만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재료나 뉴스 이런 게 되게 중요하죠. 단발성 뉴스로 오르는 거는 그냥 당일만 상승했다가 계속 빼버린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 뉴스가 앞으로 계속 일정이 있고 계속 나올 확률이 있는 뉴스면 이제 그런 종목들이 당연히 더 눌림목 매매하기엔 더 좋겠죠. 최근 같으면 로봇이나 반도체나 바이오나 이런 종목들은 테마들은 계속 뉴스 나온단 말이에요. 일정도 있고. 아시겠죠? 그리고 눌림은 기다림이 정말 중요해요. 성격 급하신 분들은 1차 매수는 조금만 안 가면 바로 2차, 3차 매수 다 해버려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주식은 사서 수익을 내는 게임이기도 하지만 수익 날 자리를 잘 잡아서 기다리는 게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낚시꾼을 생각하시고 때를 기다리셔야 돼요. 조급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하루에 한 종목 제대로 눌림목에서 잡아도 여러분의 매매 수익률은 엄청 좋아집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오늘 배운 내용들을 가지고 차트를 한번 계속 돌려보세요. 돌려보시면서 의미 있는 기준봉이 나왔을 때 그 다음에 눌림 자리에서 어떻게 분할 매수를 하고 어느 자리 이탈하면 손절을 할지 이런 것들을 먼저 연습부터 하세요. 여러분 소중한 투자금 먼저 투입하지 마시고 연습 먼저 하시고요. 나중에 소액으로 해보시고 이제 꾸준히 수익이 나면 그때 비중을 실으시면 됩니다. 차트 잠깐 보면 자, 이 종목 원익홀딩스인데 이날 12월 15일입니다. 앞에 전 고점을 뚫고 역사 신고가예요. 자, 22%의 거래대금 8천억이 넘는단 말입니다. 자, 기주봉이죠. 자, 이제 아까 배운 것처럼 눌림 매매를 한다. 이제 기다려야겠죠. 맞죠? 자, 음봉이 나왔어요.
자, 중소면 지지가 되나? 아직은 알 수가 없어요. 아직은. 자, 이탈했죠. 자, 이탈했고 거래량이 이거보다 좀 더 적게 나오면 좋아요. 예. 좀 더 적게. 이것도 뭐 많진 않지만 그래도 좀 더 적게요. 급강하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5월선 이탈했고요. 밑에 11선 있죠. 자, 볼게요. 자, 이런 날, 저 같으면 1차 매수를 합니다. 종가에 하시든 11선에 걸어놓든 1차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목 같으면 20일선 올라오지 않습니까? 시가를 이탈하면 손절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즘에 이제 개미들이 원체 스마트하기 때문에 세력들이 이런 시가 이런 자리를 이탈시키고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21선 이탈하면 뭐 내가 판다거나 아니면 시가에서 한 3% 이상 빠지면 판다거나 그런 식으로 약간은 러프하게 잡으셔도 됩니다. 지금 장이 좋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1차 했기 때문에 위에서 불타게 하지 않고요. 자, 이렇기 때문에 수익이죠. 맞죠? 네, 수익이에요. 그래서 물론 아쉽죠. 1차, 2차, 3차까지 매수를 하고 난 뒤에 상승은 너무 좋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1차 매수분을 가지고 이제 수익 극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계속 뭐 지금 5월선을 안 깨고 있기 때문에 굳이 팔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자리가 저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제 뭐 분할 매도로 일부를 팔 수는 있지만 다 팔실 필요는 없죠. 자, 돌파했죠. 또 11%예요. 거래량 늘었죠. 또 기준봉이란 말이에요. 여기 샀기 때문에 수익 꽤 큽니다. 수익 극대 하시면 되고요. 이런 자리로 이제 눌러주면 눌림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안 눌러주고 그냥 가버렸죠? 이거 그럼 내 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신 분들은 이제 수익 극대하는 거예요. 다 팔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차트를 많이 돌려보시면서 눌림 매매 연습을 해보십시오. 아시죠? 이렇게 한 칸씩 움직이면서 하시면 좋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커서 오른쪽을 누르면 같이 움직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좋아요. 이런 거 있죠. 이 자리. 자, 거래량도 늘었고 기준봉이란 말이에요. 자, 누를 때 거래가 없습니다. 맞죠? 요런 자리도 매수할 수 있겠죠. 요런 11선 자리, 요런 자리. 이때는 음봉 도치기 때문에 패스고 그 다음 요런 자리는 매수 가능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못 팔았고 다음에 빠졌다. 자, 만약에 시가로 했었으면 바로 이탈하면 손절했으면 털렸겠죠,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좀 더 러프하게 한 1, 2%나 더 밑으로 빠지면 그때 팔겠다, 로스가 나겠다. 그렇게 하시는 게 지금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했었다면 여기서 굳이 손절 안 하고 다시 사놨죠. 또 새로운 기준봉이란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차트를 한번 많이 돌려보시고 이런 종목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21선이 우상향, 상승 추세 있을 때 눌림을 줄 때 공략하는 거예요. 이렇게 슈팅이 나오고 위에서 이게 클 때는 따라 붙는 거 아닙니다. 눌림은 그래요. 다시 눌러주면 거량이 이렇게 줄어든지 보시고 그때 이제 지지가 되는 이평선이든 기준봉의 중심이나 뭐 시가나 전고나 이런 자리에서 분할 매수를 하시면 그래도 승률 80% 이상은 될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연습해 보시고 많이 실전 매매에서도 한번 써먹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